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대선 뉴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지율 결과를 잘 기억하시면서 대선 뉴스 함께 하시죠. 첫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선 뉴스는 굳어지는 문안 양강 구도, 대항마 안철수가 과연 문 대세론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상속자들 나라를 공정한 기회의 나라로 바꿀 지도자 누굽니까?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삼성의 1인자가 됐겠습니까? 유산받아 손쉽게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을 큰 위기에 빠뜨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상속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무능력한 상속자가 국민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면서 무능력한 상속자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능력한 상속자의 범주 안에 문재인 후보가 포함이 된다. 정치부 기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노무현 정부의 무능력한 상속자 아니냐. 그렇죠. 문재인 후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한 건데. 시장에 있는 분들 소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다. 상속자인데 앞에 이제 형용사가 무능력한 상속자죠. 예.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본인이 뭐 의대 나와서 혼자 바이러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도 차리고 중소기업으로 이끌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나는 상속받은 게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테고요. 물론 좋은 집안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어떤 기업가로서 살아온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그 대립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치열하게 경선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후보가 확실하게 이제 꺾이면서 문재인 후보로 이제 사실상 결정되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 추이도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어. 예. 그래서 저쪽 당은 문재인인 것 같고 이쪽 당은 안철수인 것 같아. 한번 이제 줄거리를 타주고 한번 밀어주자. 이렇게 되면서 여론조사도 확 달라진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7%에서 9%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10%까지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2주 사이에 10% 이상이 반등을 했어요. 많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어떤 방향을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1강, 1중, 다야,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양강 구도로 향해 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재밌는 거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45%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30% 초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시지 당 지지율을 한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금 16%인가 어디 나왔는데 본인 지지율은 지금 20% 안팎을 가고 있어요. 당 지지율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안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능력한 상속자란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최재성 의원, 안 후보가 문 후보 집권을 막자고 밤낮 없이 떠들더니 결국에는 실체가 전략적 고리가 박근혜냐? 역시 박근혜 편이다. 이런 비판이죠. 권혁기 문측 부대변인,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동일하게 본 건 아닌지 최근 행보를 보면 꺼림칙한 구석이 많다. 안철수는 꺼림칙하다. 그리고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 반기문과 황교안으로 옮겨 다니던 갈 곳 잃은 표심을 흡수해보겠다는 속보이는 메시지로 대단히 정략적인 발상이다. 지금 보면요, 난리 났어요. 김병민 의원님. 이쪽에서는 결국 박근혜 편이냐라는 거고, 저쪽에서는 무능력한 상속자는 입다더라. 네.
양강 구도가 현실화되긴 되는 것 같아요. 기승전박 그만 좀 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이 기승전 박근혜 대통령을 어림직하다. 선거에 끌어들이는 게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떠오르고 있는 이 분위기의 기전은 사실 호남의 민심이 주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을 걸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결국은 보수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끌어들이게 되면은 안희정 지사가 급속하게 성장했던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던 사실 그런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에서 굉장히 땅을 치면서 통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반기문 거죠. 전 총장이.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그대로 선거에서 1등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누군가는 그 대항마로 가야 되는데 그 대항마가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로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안철수 현재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반기문 전 총장이 가졌던 표를 그대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계속 공격을 할 건데 이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가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우뚝 설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면서